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아침 8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급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정말 쓰립니다. 더구나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이승만과 국군의 정말 초인적인 저항 정신으로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동맹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미국도 러시아가 겁이 나서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들어서 가지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한 다음에 북한이 침공하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할 거 아닙니까? 어떤 평화도 어떤 전쟁보다 좋다 이거 아닙니까? 비굴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좋다는 것 아닙니까? 6.25 때 국군 국민 이승만이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저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참 애처롭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달픈 하소연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벌써 타협,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포위를 하고 이미 특공대는 키예프 시내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저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입니다. 화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하자면서 18,000개의 소총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완전히 도시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도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흑해의 스네이크 섬이라는 데서는 그것을 지키던 13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항복하라는 러시아 해군의 최후 통첩에 엿먹으라고 마지막 통신을 한 뒤에 집중 포화를 맞고 13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예프 근교 공항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에서 200명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군의 발표입니다. 지금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마 러시아 군대의 피해도 피해가 아니죠. 당연한 응징인데 하루에 아마 수백 명씩 죽을 겁니다. 키예프를 포위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협상을 하자 또는 항복한 뒤에 협상하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죠. 젤렌스키를 체포를 하든지 젤렌스키 또한 내가 제1타겟이고 우리 가족이 제2타겟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약속을 하지만은 푸틴에 대한 개인적 제재도 하겠다고 하지만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으니까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4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노예가 될 판입니다. 지금 대러시아 제재에서 아주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EU가 앞장서서 푸틴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도 같이 하자 이래 됐습니다. 이 개인 제재입니다. 이거는 푸틴과 라브로프에 대한 개인 제재는 아무도 두 사람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추적해 가지고 동결하는 거 또는 해외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거. 그러니까 푸틴 라브로프는 미국이나 유럽에 올 수 없다. 뭐 이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거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면 체포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법적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도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는 영국 비행기는 앞으로 러시아 상공을 지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브리티시 에어웨이 같은 이런 항공사는 비행기를 아시아로 보낼 때 아주 머나먼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시베리아 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남쪽으로 우회를 하든지 북쪽으로 우회를 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도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푸틴은 은근히 공갈을 칩니다. 우리에게 계속 제재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말이 안 되죠. EU에도 핵무장 국가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영국. 그런데 사실은 핵무기만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란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달러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자 하는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는 무역이 거의 마비됩니다. 석유, 천연가스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1년에 GDP가 5%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의 핵폭탄입니다.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지금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푸틴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영상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키예프 사람들도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침공을 받고 2차 세계대전에는 수백만 명씩 죽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DNA가 되었는지 참 점잖게 대응한다. 뭐 소리 지르고 아우성 하는 사람은 없고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정말 인상적이지만은 그 장면 하나하나가 6.25 때를 생각하게 되고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염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그럽니다. 몰로토프 칵테일. 이거는 1939년, 40년 이 무렵에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무기가 없는 시민들이 몰로토프 칵테일, 즉 화염병입니다. 화염병을 만들어 탱크에 던졌습니다. 그게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붙은 별명이 몰로토프 칵테일인데 이걸 다시 젤렌스키 정부가 키예프 시민들에게 이걸 만들어서 저항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핵무기 가진 탱크 가진 러시아 군대를 화염병으로 대결하자 하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처참하게 보입니까? 푸틴의 아마 목표는 키예프를 포위한 다음에 항복을 받는 걸 겁니다. 항복을 받고 친러시아 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하고 아마도 이 KGB 같은 탄압을 잘하는 요원들을 남겨가지고 그 친러 정권을 돕게 한 다음에 철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4천만이 지금 반러시아로 완전히 돌아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친러시아 대통령을 2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전투에는 이기겠죠. 그러나 기나긴 전쟁이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푸틴이 최종 승자가 되느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최종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독재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유세계의 저력을 모릅니다.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만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을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실수입니다. 세계에서 3번째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미국 설득에 넘어가서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호해주겠다고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동맹국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빨리 나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토에 들어가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핵도 없고 동맹도 없는 나라가 되니까 이런 처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도 간단합니다. 우린 지금 핵이 없어요. 그러나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미군을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보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동맹 해체로 갈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이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후보 지게 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동과 돈에 버티던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의병이 일어나야 합니다. 임진왜란처럼. 광군은 무너졌지만 그때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버티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도와주고 해서 이겼습니다. 의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국민 SOS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S 운동의 SOS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초안을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적 권리가 없으면 이 선거는 집니다. 당일 투표, 사전 투표 가리지 말고 투표장에 다 나가야 합니다.
반성 없는 정과 사범을 뽑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맙시다. 자식들에게 그분 닮으라고 가르치렵니까? 도와주세요. 또 속으면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끝장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됩니다. 분노 투표로 정권 교체. 이걸 여러분들도 메모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명씩 돌리면 지금 지고 있는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